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익호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좀 짠해요. 이제 펼쳐질 지옥들을 어떻게 견디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손 들어볼까요? 네, 다 중학교 3학년이죠? 네, 이렇게 물어봤네요. 전 윤익호입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아까 수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옥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지옥이 다 끝났고 둘 다 군대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놈은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지금 집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학을 그렇게 잘 보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아버님 괴롭혀야지. 저기 쓰는 척 하시는 아버님, 애가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딸이에요? 남자입니다. 남학생이죠. 네. 속을 많이 뒤집죠. 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이미. 네. 그 속을 뒤집을 때 어떻게 하세요? 또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요. 속을 뒤집죠. 저 아들은 되게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하늘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강의를 갑니다. 강의를 갑니다.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부모님이 학원 보내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놈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나갑니다. 부모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뭐 둘째 이러면 자존심 상할 만큼 대학을 잘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 손에 걸리면 웬만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입시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든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꼴을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끝나요. 얘가 학원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죠.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이 학생은 학생 9년 차예요. 얘 직업이 뭐라고요? 학생. 근데 이놈이 몇 년 차라고요? 9년 차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돌려서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 직장생활 9년 차에 1번, 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런 직장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제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진짜 세상 갈군 놈이 하나 있거든요. 넌 서울대 의대를 내가 보내주마 하고 죽을 만큼 갈궜어요. 2점 한 3등급이었거든요. 2학년 마지막. 이번 중간고사 때 전 과목에서 1개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1개. 영어에서 1개 딱 틀렸거든요. 얘는 이제 가볍게 서울대 의대를 갈 거예요. 그런데 되게 고민스럽죠. 그 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걔는 학생 12년 차거든요. 닳고 다른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그걸 잘 못 보여줘요. 왜? 여기 딸이랑 아들이랑 같이 오셨죠? 한번 이렇게 얼굴 쓱 쳐다보시고 정말 짜증나게 내가 이놈을 사랑해요. 너무 짜증나는데 내가 이놈을 사랑해.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지금 여기 앉아서 이상한 수학 공부법 이런 거 듣고 있는 거잖아요. 고민하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얘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동하실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나라를 되게 시끄럽게 했던 이민찬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이민찬, 전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민찬이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피아니스트. 피아노 콩쿨에서 1등을 전 세계에 경악시켰던 심사위원이 심사다 일어나고 박수 쳤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 나오면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 들썩들썩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쓱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 그렇게 잘 쳤냐. 올해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9살이었어요. 대학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대학교 1학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인터뷰에서 이민찬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단테의 소나타 뭐 이런 걸 치면서 이 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단테의 신곡을 읽었어요. 근데 한 번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단테의 신곡을 다 사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질문. 부모님들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나 단테의 신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왜 만나본 적이 없을까요? 저는 햄릿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거의 없거든요. 왜요? 되게 단순해요. 재미없거든요. 기지개 재미없거든요. 이거 천국편 이런 거 읽다가 2장 넘기고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책에 다시 꽂아주는지.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읽었다고요. 엄마가 발로 차면서 읽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가 이 책 사주면서 읽어야 돼. 누가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놈이 잘하고 싶으니까. 이걸 향상심이라고 하는데 그건 패스. 근데 어쨌든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모든 학생들의 1번 공통점입니다. 지금보다 잘하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내 아들 내 딸이 지금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말고 얘가 잘하고 싶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마음 아프게도 한국 교육은 어떻게 가냐면 생겼잖아요. 몇 분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랬어요. 방금.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주문해요. 판매량이 2배 넘게 증가하거든요. 2배 넘게 증가해요. 주문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십니다. 읽어. 제일 좋은 행동은 책을 내가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 금지. 책을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책 부모님이 안 정해줬다고요. 자기가 읽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한국 교육이 망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A라고 하는 걸 달성하지 못하고 항상 C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옆집 아줌마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성공한다더라. 웃기고 있네요. 내 아들 내 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 애가 다르다고요. 한 개 틀린 학생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개 틀린 학생. 제가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공계에서 한 개 틀린 학생 나왔고 인문계열 학생 가운데서 2개 틀린 학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이 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개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부모님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는 게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 아이는 그 학원에 가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맞죠? 중학교 3학년이면 9년차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 학생로라고 불러요. 얘는 학생이라는 직업의 프로가 돼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9년차 학생인 이 아이가 학원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냐면 대략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닌단 말이에요. 왜? 1, 2, 3학년 때는 천재인 줄 알거든요. 맞죠? 영재학원 다니고 천재학원 다니고 우리 애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빨리 10개월 때 걸었어. 그게 왜 자랑거리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자랑거리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얘들이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걸 잘하고. 왜요? 엄청 쉬운 걸 배웠거든요. 너무나 쉬운 걸 배웠거든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 이 아이가 인생에서 첫 좌절을 경험해요. 왜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함수라는 놈이 등장하거든요. 이 함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포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0점 받던 아이가 70점을 받고 60점을 받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을 가야겠다. 한 달에 서울이니까 한 달에 30만원. 1년 360만원. 4, 5, 6, 1, 2, 3, 6년 2천만원. 이번 중간고사 수학 성적 2천만원짜리. 납득이 되세요?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학원만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한대! 거짓말. 그 아이는. 그래서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내 아이에 맞는 전략. 그러면 내 아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설마 내가 세상에서 내 아들, 딸을 제일 잘 알아 이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아마추어지만, 맞죠? 부모님들은 다 아마추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프로라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답이 보일 거거든요. 내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일찍 들어와서 강의 들었던 이야기. 아까 수성님도 이야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아이와 손잡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집에서 저녁에 밥 먹자. 오늘 말이야 입시 설명회를 했는데 이야 거기서 한 10분 밥 먹다가 이제 상이 엎어지 서로 빈정상하고 끝나요.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죠. 그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끝나요. 부모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놈, 이놈, 그리고 오늘 가자고 했는데 안 온 그놈. 그거 다 알죠?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그놈. 저기 아름답게 아빠 품에 기대어서 자고 있는 두 아들들. 아빠 어깨를 빌려서 자고 있는 두 아들들.
보다 보면 짜증나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왼수 같은 놈은 왼수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의 뇌 상태는 어떠냐면 뇌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은 중학교 3학년이면 거의 완성 단계에 가요. 근데 이성을 컨트롤하는, 합리성을 컨트롤하는 영역은 이 아이가 25쯤 돼야 완성 비스무리해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는 무조건 뭐가 큰 수밖에 없다고요? 감정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우리 눈에는 어른들의 눈에는 뇌가 이성과 감성이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은 한쪽만 이게 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요. 미치겠어요, 이놈은. 그죠? 근데 부모님 솔직하게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학교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사이 괜찮아? 우리 엄마는요 우울증 환자 같아요. 왜요? 아들들의 딸의 눈에는요 엄마나 아빠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밥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드라마 같이 시커먼 오투더 영투더 오 막 이러면서 막 깔깔깔깔 그러고 있다가 고개 갑자기 돌리면 야! 이상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맨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건 단테 책 사는 게 아니고요. 신곡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 책의 이 어려운 책을 지가 막 모든 출판사를 다 돌아다니는 다 구해가지고 그걸 막 비교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게 뭔지 엄마 위에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론이 이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자 봅시다. 올해 수능이요 수능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40만 명입니다. 39만 7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4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첫 해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돼지들이잖아요. 황금돼지들. 그래서 45만 명까지 살 반짝 늘었다가 지금 중3 때부터 이제 다시 40만 명으로 쭉쭉쭉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40만 명을 기준으로 올해 고3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의치, 의대, 의학계열, 스카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전 이렇게 오시면 아버님 괴롭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버님 의대 40만 명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 2%. 오, 어머님 옆에 어머님 스카이 몇 퍼센트일까요? 10%. 자 부모님들 내 아들 내 딸이 의대에 갔으면 좋겠고 스카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니까 가능한 욕망이에요. 당연하죠. 21세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의 욕망 안 가지는 건 나쁜 거예요. 부모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욕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그리고 스카이까지 하면 2%가 나옵니다. 의대 1%가 가는 거예요. 1.5%가요. 스카이까지 하면 대략 한 4.4%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을 3년 동안 컨트롤해서 이 아이가 스카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5%의 학생을 만드는 거라고요. 떠올려 보세요, 빨리. 내 아들 내 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옆에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고 이게 5%는 될까? 힘들겠죠.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애들한테 공부하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한 번만 생각하시라고요.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 만나서 상담하면 목표가 어디 대학 가고 싶으세요? 이러면 대부분 다 인서울이래요. 전 인서울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서울에 43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43번째 대학도 인서울인가?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인서울 대학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체로 서울에 있는 주요 순으로 이제 초등학생도 외우는 그 이상한 주문 있잖아요. 서성한 주경외시 막 이렇게 해서 14번째 쭉 가는 숙대가 나와요. 숙명여대까지가 11%예요. 상위 11% 학생이 숙명여대까지를 간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부모님한테 잔인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반성하시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은 동일한 연령대에서 5% 안에 드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아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덮어놓고 공부하란다고 해서 얘가 5%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대학을 잘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내 자녀에 대한 이해예요. 전형에 대한 이해는 요즘에 정보가 넘쳐나요. 이상한 정보들을 꼭 들으세요. 제발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찾아보고 하지 마세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길을 찾을 때 쉬운 길을 찾으면 아이도 공부할 때 쉬운 길을 찾아요. 그러면 공부는 100% 실패합니다. 공부엔 쉬운 길이 없거든요. 그럼 성공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답을 딱 드릴게요. 부모님들. 누가 뽑아요? 학원이 뽑아요? 대학을? 정부가 뽑아요? 누가 뽑아요? 대학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대학이 뭐라고 하는지만 보면 돼요. 제발 이상한 데 가서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그래, 그게 열심히 쳐다보고 난 다음에 걔들이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돈 내놔. 돈 내놔. 그게 본질이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날 부모님이 그 영상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단테의 신곡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형에 대한 이해는 정말 쉬워요. 그냥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만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라고 힘들어하는 건 이놈이에요. 내 자녀를 이해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맞죠? 제가 나중에 몇 가지를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들. 근데 그거 3년 딱 지키잖아요. 무조건 서울대 갑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간 애들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지키는 애들이에요. 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이거든요. 단순한데 어려워요. 지키는 게.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들내미가 딸내미랑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단순한 거든 공부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쭉 밀고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대학은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학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이에요. 자,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축복받은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입니다. 왜요? 고교학점제를 비켜갔으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작되거든요. 전대미문의 생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수능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3들은 수능 어떻게 할지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선명하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은 그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죠. 불안하네요? 두렵네요? 그럼 21세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답은 나왔잖아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요.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다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단히 단순해요, 부모님들. 이게 어떤 입시의 체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사실 대학이 지금까지 선발한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죠. 우수하다라는 단어는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되게 객관적인 단어 같잖아요. 우수한 학생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옆에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랑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생각하는 거랑 와이프가 생각하는 거랑 애가 생각하는 거랑 다 달라요. 왜요? 우수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 아들을, 내 딸을 의대 보내고 싶습니다. 스카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대학은 뭘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어디 나와 있게요? 대학 홈페이지예요. 되게 단순해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수능을 잘 봐서 가든 지금 중3들은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다행이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학 가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중3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제 재수를 하면 안 정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중3들은 절대 재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에 끝내려면 제 말을 잘 듣고 실천하셔야 돼요. 수능을 잘 보거나 객관식 내신을 잘 보거나 대학을 가는 방법 두 가지. 근데 이 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1번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레미, 내 딸 레미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죠? 중간고사의 성적을 생각해 보시면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네. 뛰어나다면 다행이고 안 뛰어나다고 해도 다행이고 그래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전설적으로 대학을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대학을 보내는 학생 가운데 전설적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전년도에 서울대를 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내신 6등급. 어디를 갔다고요? 서울대요. 불가능하다고요? 네. 빨리 문 열고 가세요. 무조건 가능해요. 그런데 방법의 문제라고요. 내 아들, 내 딸을 얼마나 아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객관식 능력이에요. 이건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노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재능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능력을 잘하고 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모두 다 축구를 잘할 수 없고 모두 다 농구를 잘할 수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논술은 경쟁률이 전년도 인하대 의대 경쟁률 648대 1 뭐 이렇거든요. 2년 전에 성균관대학교 약대 경쟁률 666대 1. 재학생들은 원래 건책하지 않는 전형이에요. 한양대 평균 경쟁률 100대 1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가는 전형은 대부분 학종이거든요. 합격생들의 90%는 학종으로 가요.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90%가 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재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죠. 그럼 이 전형의 핵심이 뭐냐면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아이를 뽑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확 동하시죠? 내 아들, 내 딸의 객관식 능력은 형편없는데?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요. 제가 이 학종에 조금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입시 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전문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을 너무 학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 제 지도를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학대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대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지금 현재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요구를 해요. 그걸 수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근데 왜 시킬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부모님들,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랑 그 안에 품고 있는 가능성은 지금 모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뽑아 올리는 방법만 알시면 돼요. 그걸 제대로 뽑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학종입니다. 일단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3이니까 곧 고등학교 선택할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 뭘 하냐면 포커스는 이놈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건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에 전국의 고등학교랑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없어. 중요한 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전문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픽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은 선명한 답을 항상 내놓거든요. 특히나 주요 대학은 부모님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 대학들은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항상 내놓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 가면 돼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간략하게 이걸로 대체할게요. 서울대학교가 3년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4.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내년에 2024년에 서울대를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서울대가 뭐 했냐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전공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과목을 해라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좋겠다고, 우리는요 무조건 해라죠. 우리한테는 권장이 아니고 강요죠. 근데 되게 단순해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그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4페이지짜리 문서거든요. 근데 그 4페이지짜리 문서를 딱 이걸로 함축해서 보여드립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핵심 권장 과목, 기계공학부로 갈 겁니다. 그럼 핵심 권장 과목이 뭐예요? 물투, 미적, 기하. 권장 과목은 뭐예요? 확통. 둘의 구분을 할 필요 없습니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냥 권장 과목이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네, 그럴 리가요. 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어플라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식물생산과학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생투.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화투, 미적분, 확통, 기하.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3페이지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가려면 뭐예요? 미적분, 확통, 기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세 과목인 셈이거든요. 물투, 생투, 화투, 지투까지. 지투는 선택적 원은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물투, 미적분, 기하, 화투, 미적분, 기하, 생투, 미적분, 기하.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건국대학교 정도만 가도요, 합격한 학생들의 거의 99%가 미적이나 기하를 했어요. 지원한 학생들은 95%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합격한 학생들은 99.999%.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 합격한 학생들이 정말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건대만 돼도요. 합격생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서울대학교 2%거든요. 전국이 2%예요. 그 학생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요. 대학이 보는 거 간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학종에서 전 다 이건 뭐 그냥 다 그러려니 뭐 상투적인 이야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서울대를 되게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얘들은 완성된 인재를 뽑지 않거든요. 진짜요. 1.0 서울대 떨어지거든요. 1.0 서울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1.0 완성된 인재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완성된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할 가능성 있는 인재를 뽑죠. 그러니까 2.8이 서울대를 붙는 거예요. 3.0이 서울대를 붙는 거예요. 왜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내 아들 내 딸은 성장할 가능성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내 아들 내 딸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성장할 가능성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이 발현되냐 발현되지 못하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이놈이 그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느냐예요. 최신 생물 유전 기술, 유전 과학에 의하면 모든 사람, 거의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비만 유전자는 다 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만이 되냐면 특정한 상황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는 사람이 자동으로 비만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모두 다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발현되는 스위치가 딱 켜지는 순간 내 아들 내 딸의 가능성이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 어떻게 켜냐고요? 그 방법을 고민하셔야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모님들, 아들내미 딸내미가 지금 딱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들내미 딸내미의 성적은 85%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M자형, W자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M자형 성적 분포, W자형 성적 분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3년 동안 성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성적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게요? 시험 어땠어? 뭐라고 대답하게요? 망했어요. 그리고 막 여학생들도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시험 망했어. 난리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 해요? 와서 오만 치장을 다 하고 놀러 가요. 우와. 그거 언제 할게요? 지난번 기말고사 끝나고요. 그거 8번 반복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 300명이에요. 한 학년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80% 정도면 한 240명이거든요. 240명이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똑같다고요. 그럼 이게 왜 끔찍한 이야기냐면 240명의 학생이요. 공부 패턴을 3년 동안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요. 다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대요. 이게 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불러서 제가 요즘에 하루에 9명 정도씩 상담을 하거든요.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애들을 대학 보내는 편이라 9명씩 상담하면서 불러서 넌 이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습실에 처박혀서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집에 가요. 상담 끝나고.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고. 왜 안 바꿀까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성적이 오를까요? 패턴을 바꾼 학생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놈들이요. 진짜예요. 그럼 안 하던 짓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이냐고 우리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히죠? 얘는 고대를 간 학생이에요. 1학년 때 3.8. 멋있죠? 어떻게 해요? 학대다. 학대받았어. 도망가다가
창문을 제가 이렇게 하도 상담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많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상담하고 난 다음에 빨리 잠실 올라가 공부해 이제부터 지지지 울면서 가방 메고 집을 가요. 창문 짱 열고 어디 가냐? 자습실이요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 그렇게 행동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절대 금지. 부모님이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아들내미 딸내미를 상위권 대학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면 그 대학 하늘로 보내고 싶다. 그죠? 메스 잡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3가지 실천해야 될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적으세요. 1번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3년 동안 수능이 끝날 때까지 절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다. 자, 딸내미들 표정이 좋아지고 있어요. 2번째, 대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 3번째, 엄마 때리지 마.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적는 거야. 저 집은 벌써 난리가 났어요. 딸내미 빨리 적으라고 치고 있고 엄마는 펜 놔버렸어. 3번째, 성적 이야기. 절대 금지. 부모님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이 3년 동안 이 말 안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아들내미 딸내미가 공부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이걸 참으면 이 아이는 공부합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절대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주 기분 안 좋은 환경에서 한 소리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윤윤구가 학부모님들한테 막 쌩 욕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사? 그럼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이면서 쟤 진짜 와 그러겠어요? 속으로 욕하고 있지? 좋은 건 저거 뭐야 씨. 딸도 아들도 방에서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공부하라는 말 듣고 알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에 쿵 문 닫고 들어와서 걔가 공부를 하겠냐고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라는 말은 방법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얼마 전에 올해 졸업한 학생이에요. 얘가 항상 우울한 애거든요. 아주대 약대를 갔어요. 공부를 제법 하긴 하는데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고3 때 얘가 진짜 세상 행복한 얼굴 와 이러면서 막 복도를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딸 이리 와. 야 너 3년 동안 널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 무슨 일이야? 너 일어나 이제 하하하하 엄마랑 대판 싸웠어. 잠깐 회로 정지. 엄마랑 싸웠는데 왜? 응? 왜? 야 그게 왜 네가 기분 좋을 일이야? 하하 엄마가 한 달은 말 안 걸걸요? 와 진짜 내 딸이었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이 통해서 알겠어. 나 진짜 고마워 엄마. 내가 착각했네. 지금 공부할 시간이구나. 말이 통하네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하라는 얘기 해도 돼요. 근데 안 통하는데 왜 자꾸 하세요? 왜 안 통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하냐고요. 너무 잔인하지만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부모님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마추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은 왜 그러면 나는 왜 이놈한테 화를 내지 자꾸? 왜 화를 내냐면요. 죄송해요. 너무 리얼하게 찔러서 그냥 화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났을 때 마음껏 풀 수 있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와서 맨날 부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화났을 때 나의 화를 터뜨릴 수 있는 대상이 얘밖에 없거든요. 나쁜 거예요. 절대 금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단어 자체를 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공부하라. 미래는 어떻고 성적은 어떻고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좋은 대학 얼마든지 가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보시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중3은 똑같거든요. 지금 중3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 10%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14개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4개 대학에서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10%밖에 안 뽑을까요? 내신으로요. 왜요?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간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그 고등학교 안에서 의미 있는 거지 학교 간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내신 이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내신을 세뇌시킨 사람이 누구게요? 돈 받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시, 학종.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 아들, 내 딸이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정시로 가거나.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제 학생들은 생각하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 세 가지. 그죠? 그 세 가지 방법 가운데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근데 세 가지 방법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0%는 뽑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4년 전까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던 인원은 6%거든요. 그러니까 6%에서 11%까지 올랐으니까 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중요해지고 숫자도 더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해하시는 거예요. 뭐가 늘었어요? 저기 서류 보세요. 경희대 서류, 고대선 서류.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기 있는 대학과 여기 있는 대학에서는요 연세대 시립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중3 때 중3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전부 다 서류 반영될 거거든요. 이건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학종이에요. 학종이라고요. 왜요? 고려대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일반고에서 어떤 학생이 뽑힐까요? 내신 1.4 정도 학생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원서 넣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내신 1.4요. 내신은 변별력 제로. 뭘로 결정돼요? 학생부로요. 근데 고대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2점대도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2.3 뭐 이런 애들 70% 것이 2.3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질문이 이거예요. 2.3인데 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추천을 받았을까? 1점대는 왜 그럼 추천을 안 받았지? 그럼 이제 이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는 자유로운 사립고, 특목고. 거기는 1점대가 고대 추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자사고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학은 목적이 선명하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 그 목적이 충실한 거예요. 자, 수능을 한번 볼게요. 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밑에가 40만 명 가운데에서 27만 명인 수험생, 재학생들이에요. 40만 명에서 27만 명의 재학생들의 평균이 97점 정도 되고요. 표준점수라고 하는 점수가. 이건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만 보는 거니까. 표준점수라는 97점이고요. 재수생, 13만 명의 재수생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명의 재수생 평균이요? 108점이에요. 그러면 과목별로 10점, 11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1점 이렇게 차이 나면 22점, 21점, 22점 차이예요. 수능에서 이 표준점수 22점 차이가 어디냐면 재수생들이
고대를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22점 차이 나는 대학이 어디냐면 동국대예요. 그게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예요. 수능 점수 차이예요. 레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된다고요. 재학생들한테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는 거예요. 검색창에다가 이거 뭐 찍는 건 상관없으신데 대학은 웬만한 자료들은 다 오픈하고 있거든요. 중요 자료들은 좀 오픈을 안 하긴 하지만 웬만한 자료들은 다 오픈하고 있거든요.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new 저기다가 new 붙이셔야 돼요. 옛날 버전이 있고 새 버전이 있거든요. new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세요. 그러면 파란색 문서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문서를 다운받아서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안 두껍거든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다 설명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대는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1번! 성실한 학생이요.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모범적인 학생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우수한 학생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되게 단순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부모님들. 1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이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10만 명의 학생의 공통점이 뭐게요? 10만 명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 10만 명의 학생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수한 학생. 우수한 학생이요. 성실한 학생이요. 탁월한 학생이요. 뛰어난 학생이요. 모범적인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10만 명이요.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의 학생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학교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요. 대학에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거짓말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대학이 무엇을 평가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내가 그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대학은요,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이 상태를 몰라요. 그리고 대학은 이 아들, 딸이 뭔가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에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게요? 잘하는 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고. 그 능력만 쭉 뽑아 올리면 돼요. 부모님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따라하세요. 부모님의 역할은 뭐라고요? 내비게이션. 여기까지 오늘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을 탁 틀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내비가 뭐라고 하게요? 뭐라고 하게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한다고요? 나는 내비게이션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 경로를 이탈한 것 같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쵸.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 나와요. 부모님, 아들내미 딸내미의 새로운 경로 어떻게 탐색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말이 공부해라는 말밖에 없다면 그건 징구유기예요. 맞죠? 아들내미가 방황하고 딸내미가 방황하고 있을 때 새로운 경로를 찾아주셔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주장창 공부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나는 내 아들 내 딸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같이 PC방 가시고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똑같이 게임을 하고 똑같이 아이돌 좋아하고 똑같이 그 오빠
어쨌든 나한테는 오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딸이 오빠라고 부르는 그 이상한 놈한테 진심을 다해서 같이 좋아하세요.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아들, 딸, 이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야.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거니까. 매몰되어지고 함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장점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진짜 막 주구장창 좋아하는 것만 하면 한숨 한번 쉬고 그놈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예요. 몰입의 정도가 아주 뛰어난 아이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몰입의 방향을 못 찾은 거예요. 왜 몰입의 방향을 못 찾았을까요? 내가 70점 받아왔을 때 부모가 날 바닥으로 쳐박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결과만 쳐다보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절대 결과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아이 키우는 동안. 이 아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시다면 절대 3년 동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에 성공하는 학생들의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 말고요. 자존감이 높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장점은 뭐지? 선생님, 이 아이가 미친 듯이 질문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서울대 가야 돼요. 왜? 서울대가 뭘 본다고요? 궁금해하는 아이요. 미친 듯이 궁금해하는 아이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부 보면요. 질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결. 어떻게 해결할까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그날 뭐 읽고 있냐면요. 논문. 박사들이 쓴 영어로 된 논문 보면서 지금 뇌가 막 분석하고 있어요. 재밌을까요? 난 재미없어요. 야, 이거 해석해와 이러거든요. 근데 걔는요. 재밌어요. 왜? 그건 단테의 신곡 같은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몰입해야죠. 그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의 새로운 경로를 우리는 탐색해 주는 거라고요. 왜? 이 아이는 탐색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탐색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얄팍하게 입시 공부한 사람들이 전공적 합성 막 이딴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입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전공적 합성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세상에 전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과목에서 전공이 어디 있어요? 기껏 전공해봐야 뭐예요? 생투, 물투, 화투, 끝! 전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계열적 합성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이야기만 듣고 다니니까 입시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 중요하다 그러면 단테의 신곡이나 사서 읽고 있는 그런 얄팍한 입시를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자,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의 최다 독서입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입시에 올인된 사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2014년에 서울대가 이거 처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장지글로 교수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가 270 몇 건인가 이래가지고 1등을 했어요. 이걸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이 다 어떻게 했어? 다 그 책만 썼어요. 그 지금 나온 지 뭐 벌써 한 8년, 9년 차잖아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책이 제대로 팔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장지글로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지글로 교수의 두 번째 이 책 다음 나온 책은 안 팔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단테의 신곡 같은 거예요.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나와 서울대가 공개를 하는데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부모님들 몇몇 부모님이 이거 찍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막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까 단테의 신곡하고 똑같은. 근데 이건 뭐라고요? 지원자들의 독서라고요. 아니, 서울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합격자들의 독서는 이래요. 합격자들은요, 색으로 같이 돼 있는 데가 한 명이거든요. 합격자들의 독서는 뭐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 부모님이 정해준 책 말고요. 내가 궁금한 거. 그래서 내가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본 거. 그러니까 이거 찍고 가서 나도 이거 주문은 아무 의미 없다고요. 왜? 그건 그 딸, 그 아들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놈은 장내 미생물이 궁금할 거고요. 어떤 놈은 뇌과학이 궁금할 거고, 어떤 놈은 인지고, 어떤 놈은 정치체계가 궁금할 거고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제가 막 엄청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엄청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입결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2020년에 지금 스카이랑 의치약한 학생들이 2020년에 33건이거든요. 2022년에 66건이에요. 딱 2배가 됐어요. 4년 만에요. 뭐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하나씩 해가시면 됩니다. 부모님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죠? 마트로시카, 러시아인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아들내미, 딸내미 초등학교 때 여기 공부량이거든요. 귀엽죠? 근데 중학교 때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양, 공부해야 할 양. 100만큼의 공부량이 필요한데 아들내미, 딸내미가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근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의 공부량은 지금 중학생 공부량의 최소 2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공부량은요, 이거의 2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중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양의 4배 이상을 공부해야 5% 학생이 됩니다. 그게 발로 찬다고 될까요? 강제로 하라고 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 지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철칙이거든요. 보통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요, 들쭉날쭉. 진짜 미친듯이 들쭉날쭉. 근데 상위권대학, 주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공부 패턴은요, 늘 일관되게 공부를 해요.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상위권대학, 주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랑 보통 학생들이 지금 딱 완벽하게 갈라지는 시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과목에서 1개 틀린 그놈, 시험 딱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 이제 기말고사 모드에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6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말고사 6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기말고사 당연히 준비해야죠. 저 끝에 보세요. 세로축의 이름이 뭐냐면 혼자 공부한 시간이에요. 인강 듣는 시간 말고요, 학원 간 시간 말고요, 뭐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선행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답을 드렸어요. 선행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이러세요? 선행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일까요? 선행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선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행이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들이요? 지금 시험에서 한 개 틀린 애들이요. 이번 중간고사 때 한 개 틀린 놈이요. 그 아이 말고는요, 선행이 필요 없어요. 지금 거나 잘하세요. 지금 거 못하는데 선행해서 뭘 어떡하라고요. 미래 것도 못하겠다고요. 시간을 그렇게 쓰니까 얘는 현재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은 필요하다면 한 학기, 그 이상의 선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잘할 것 같으면 많이 들어서 잘하는 학생들 우리 뭐라고 부르게요? 들어서 잘하는 아이들 천재.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아들 내 딸은 천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평범한 학생의 공부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천재의 공부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29점 받는다고요. 그럼 29점 받았죠?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그 반응이요. 됐죠? 그걸 고민하세요. 선행이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옆집 딸내미 아들내미는 그래서 진짜 이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한 개 틀려가지고 선행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선행을 망하고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내 딸 내 아들 쳐다보면 저길 가야 공부를 잘할 것 같거든요. 거기가 삐꺼덕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단테의 신곡 같은 거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는 그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걸 이해하세요. 그래야 저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메일 주소 잘 적어 놓으시고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뭐였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찍어놨더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메일 주소 적으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 보내시면 되는데 보내실 때 꼭 앞에다가 갤럽이라고 적어서 보내세요. 제가 그냥 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올라오는 메일은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말머리에서 갤럽이라고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는 건 한 2주 정도 돼요. 메일 보내고 왜 답장 안 해요? 그 다음날 메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한번 보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답장 오면 또 그 다음 고민하시고. 라틴어 어원에서 두 가지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고요.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부모님들한테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들 되게 죄송합니다. 정말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페트라일까? 스칸다lum일까? 뭘까요? 부모님 뭐세요? 알아요. 마음은 페트라죠. 행동은 스칸다lum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아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딛고 올라가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밟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위로 올라가려면 부모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 밟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밟는다, 계단을 올라가고 딛고 올라간다라는 말은 자기 체중의 3배를 실어야만 딛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있는 힘껏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공부의 문제지만 이 아이에겐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요, 난 내 아들의 페트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이 날 짓밟을 때 버티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확 폭발시키잖아요. 그럼 이 아들, 딸은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디딘 그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완전 무섭겠죠. 여러분들 지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공포거든요. 아들들, 딸들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은 이 아들, 이 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 꿈이 없어요.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디딜 때마다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뭐예요? 더 이상 전 절대 디디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이 꿈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왜요? 뭔가를 하려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바꾸기 위해서 디뎌요? 근데 디딜 때마다 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자존감이 높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 3가지 요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감이에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안전감이 있어야 이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딛는 그 땅을 절대 흔들지 마세요. 성공하는 부모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있는 것과 내가 학부모로서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부모는 양육을 하는 주체예요. 근데 학부모는 코칭의 주체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 뭘 하시냐면 양육을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코칭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코칭이에요. 코칭의 1번은 감정을 떨어뜨리는 거.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딛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지금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곧 4학년으로 복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언제로 잡냐면,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아빠,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전 제 인생에서 그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페트라였구나. 모든 어려움들을 버텨내는 멋진 페트라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